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자, 날은 덥지만 달립니다. 지치지 않는 땡볼 봉보로 봉봉. 봉봉봉.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분은 안 지칩니다. 최진봉 성공에 대해서 지치진 않는데 좀 늦게 다니는 게 흐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봉입니다. 시사 평론계 호랑나비. 들이대. 오늘도 들이대는 이봉규 시사 평론가입니다. 들이대 하실 때는 온에어 빨간불 들어올 때 오디오를 집어넣으세요. 저 불 꺼지면 소리 안 나가거든요. 유튜브만 해서 그래, 유튜브만. 자, 봉봉 두 분 오늘은 지각하지 않고 예. 정시 출근하기를 바람. 예. 네, 정시 출근했습니다. 지각은 아니고 딱 네. 제 시간에 맞죠. 오셨는데 네. 아 30초 전에 입장하면 제가 불안해요. 자, 오늘은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시 의장과 면담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지금부터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출발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근데 공항에 딱 도착했더니 아무도 없더라. 의전 논란이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뭐 불쾌했다는 보도도 나오고요. 최진봉 교수님.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관계된 분들만 오셨어요. 대사하고 이제 미국 관계자분들은 나오셨는데 공항에 9시 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 중국의 방공 식별구역을 피해서 오느라고 약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나 관계자는 아무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의전서열 3이고요. 그다음에 하원 의장이면 미국의 의회에서 어떤 그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거나 우리 한반도 관련된 법안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펠로시 의장과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 어떤 얘기들인지 간결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경제 안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과학지원법 통과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좀 달라. 왜냐하면 미국에서 인프라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인프라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분들 이런 기업들에 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주로 이제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안보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 내용을 보면 특별히 뭐 깊은 내용은 없었어요. 점심 때 식사하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누겠다 했고 JSA를 방문하기로 돼 있거든요. 요즘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래서 아마 북한의 인권 문제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얘기 나온 것은 경제 안보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봉규 평론가님 어때요? 이따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방문해서 지금 최진봉 교수 인권 뭐 이런 얘기 나누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는데요. 이제 상징적인 이제 북한 경고성 발언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펠로시의 이번 극동아시아 오는 거는 대만 먼저 가서 시진핑한테 이제 뭐랄까 경고망동하지 말아라, 오판하지 말아라. 대만 뭐 무력 침공하는 뭐 훈련 벌이고 뭐 전략 짜는 것 같은데. 경고망동하면 우리 미국은 대만 절대 포기 못한다는 그 시진핑에 대해서 경고한 거고요. 왜냐하면 시진핑이가 지금 영구집권을 노리느라고 영구집권이 지금 법을 고쳐가면서 영구집권을 3년임을 지금 녹전해 두고 있다면서요? 3년임 하면은 영구집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외부 충돌,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내부 그 결속 다지고 국권이 영구집권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진핑도 대만에 대한 어떤 그 침공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미리 첩보를 알고 북한에서 낸시 펠로시 의장이 서열 3위가 가서 시진핑 경고하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알자와힐이 그 암살했잖아요. 네. 그거 죽임으로써 이제 김정은한테 대한 경고예요. 당신도 까불면 우리는 손볼 수 있다. 김정은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열 3위가
JS에 가서 이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공망동하지 말라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 올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 공항에 안 나간 거 이건 예. 이제 파트너가 사실 의회거든요. 저쪽에서 하원 의장이 왔으니까 이쪽에서도 의장이 나가든 부의장 정도 중에 한 분 아니면 국회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나갔어야 되는데 국회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나가면 좋았겠지만 이제 국회에서 안 나간 거 이거는 좀 의전 신뢰다 이렇게 결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결례지 결례. 결례예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만 안 나가면 안 돼요. 행정부도 나갔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 근데 1차 책임은 국회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럼 뭐 국회가 책임이긴 하지. 파트너가 국회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부 같은 경우도 미 의회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미 의회에서 우리나라 관련된 그렇지 인권 나갔으면 법안이나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서 내렸는지 모르는데 오산 네, 공군기지. 공군기지잖아요. 네, 거기서 내렸어요. 미 공군기지죠. 미군, 맞아요. 네. 그럼 거기가 이제 미군의 어떤 영토 이제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부가 예를 들어서 비중이 있는 청와대 수석이라든가 의전 담당이 가는 게 좀 모양새가 그런 것도 아마 고려하지 않았나 봅니다. 네. 하여튼 뭐 국회든 행정부든 아무도 안 나가는 결례예요. 거 나갔어야 돼. 결례다. 여기까지는 네. 이 의견을 똑같이 하고요. 휴가 중인 근데 윤 대통령이 결국 펠로시 의장하고 이제 만나지는 않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은 전화 통화는 이따 할 것이다. 이러는데 중국을 의식해서 그럴까요, 최진봉 교수님?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중국이나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이나 관계를 보면 미국 일방적인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어떤 애정 표현을 많이 하셨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은 표현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만난다 그랬다가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한다 그랬다가 안 만난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이 너무 많이 빚어졌어요. 펠로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 번 통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든 보좌관이든 통화해서 만날 거냐 말 거냐 일정 조율하고 이러면서 일정이 안 맞아서 결국 저는 무산됐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커뮤니케이션 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중국 의식한 건 아니라고.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여요. 이봉규 박사님.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유 최진봉 교수 오늘 시작이 안 좋네. 다쳤습니까? 아니 시작이 좋아. 저 사람이 요즘 이제 민주당 이러세요? 하는 게 영 못마땅하니까 변심을 했나 본데 뭘 변심을 보수 해요? 쪽으로 좀 돌아선 것 아니, 같은데. 왜 이러세요? 아 웰컴 투. 자, 저랑 이봉규 강의하고 평론가님.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의식한 게 아니다. 중국 의식한 거 아니에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의식해서 뭐 그럴 사람이 아닌 게 뭐 지금까지의 행보, 지금까지의 정책을 보면 한미동맹 굳건히 하는데 스텝 업을 했거든요.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말하자면 우리 한미동맹 관계를 하나 더 격상시켰기 때문에 그거 중국 무서워서 그러진 게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아까 최진봉 교수 잘 지적했는데 의전하는데 이럴 때 스케줄 상에 미국에서 담당자들이 뭔가 약간 고압적인 자세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스케줄에 맞춰서. 근데 윤석열 대통령 휴가 스케줄은 이미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하고 조율해서 만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밑에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선에서 이제 수석이랄지 이런 비서실에서 저쪽에서 너무 뭐야니까 그럼 뭐 안 만나고 전화나 하시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휴가면요 밑에 직원들도 다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휴가 뭐 좀 챙겨 먹고 이런 또 있고 부하를 또 사랑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휴가를 안 가면 전체 대통령실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전화 통화로 그냥 하자 이렇게 좋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아직 펠로시 의장이 출국 안 했으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구단의 명예를 걸고 내가 자신을 하는데 오늘 안으로 만날 거다 이렇게 단언을 하던데 어때요, 두 분은? 아니 전화 통화는 좀 예고가 돼 있는데 네. 전화 통화 말고도 만날 거라는 게 박지원 전 원장의 예언인데요. 아니
누가 구단이래요? 본인이 스스로 구단이래. 그건 말이 정치 구단하면 뭐 예를 들어서 DJ, YS 이 정도 급의 저 김종필, JP 이 정도 그렇다 치고 예. 자기가 뭘 구단이라고 그래? 네. 7단하세요 그냥. 어차피 구단 이거 자,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떨 것 왜냐면, 같습니까? 못 만날 맞출 것 거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휴가 중이라서 그 다음에 뭡니까 전화 통화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가 그 대통령실에서 뱉은 말이 있는데 아무리 저 한미동맹이 중요해도 그게 쉽게 만나지는 않을 것 어려울 같다. 것 같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뭐 저도 안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또 이게 여론이 사실은 지금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야당은 뭐 만나라고 자꾸 그러고 여당은 안 만나도 된다고 그러고 여기 완전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그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이봉규 선생님 포함한 이제 극우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극자 빼내니까 자꾸 만나자고 그냥 우파. 압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말 전격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전격적으로 대통령 헬기 타고 JS에 갈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100%는 누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요. 같이 가든지 아니면 낸시 펠로시가 어차피 JS 가잖아요. 가니까. 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할 가능성도 남아 있지 않을까 그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합니다. 탁현민식 쇼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안 하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뭐 여기까지. 본인만 하여튼 소리시니까. 내피셜들이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제 자,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뭐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면담 관련해서는 모처럼 근래 보기 드물게 두 분 그러게.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 날이 양반이 좀 더우니까 돌아서는 이렇게 것 같아요. 각을 많이 안 무슨 세우시는 것 말씀이세요? 같아요. 이제 좀 정상으로 조금씩 돌아오는 거 같아요. 원래 정상이었어요.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면담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 5글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게 패싱, 말로만 안보, 이해가 안 가, 잘했군 정말, 배가 불렀군, 뭐가 중원디, 휴가가 좋아, 연극 볼 때냐, 예의가 아님.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이 비대위 체제가 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다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 복귀 가능성을 그냥 일축해 버렸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원회 여러 상임위원회하고 전국위원회 열거든요. 예. 이제 열게 되면 비대위 체제가 출범 많이 이제 물론 거기서 논의가 돼야 됩니다. 비대위 체제 출범하려면 두 가지 안건, 그러니까 당헌 당규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비상사태란 걸 논의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서 전국위원회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최고위원은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그래서 대표도 해임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지금 최진봉 교수 얘기한 대로 이준석 대표가 자동 뭐 표결 같은 거 없이 자동 해임되는 거 맞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늦었어요. 지난번 징계 때 깔끔하게 1년을 했으면 이준석 대표 임기하고 바로 끝나는 건데 거기서 어정쩡하게 6개월을 내놓으니까 뭐 권리다 사고다 해석을 또 잘못했어. 거기서 권리로 해석을 했으면 깔끔하게 끝나는데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기가 권한대행 하려고 또 사고라고 해석하면서 또 자기 정치를 하다가 이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고를 치니까 이제 비상 상황으로 간 건데 늦었지만 뭐 이제 수순을 제대로 잡았다. 그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얘기하는 이준석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 어떤 뭐 가능할까요?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건 그게 본인이 네. 본인이 스스로 대표직을 사표 내는 발언을 해주고 깔끔하게 좀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근데 저 미국 가서 좀 유학 좀 하고 와라 이런 조언을 했대요. 근데 그 말도 안 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깔끔한 저 퇴진은 그동안 무리를 일으켜서 당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물러나겠다? 물러나겠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나면 비대위 체제 전에 물러나겠다 하고 비대위 체제에서 잘 잡아주기 바란다. 네. 이렇게 멋있게 해야지 산뜻하게. 근데 이제 또 개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기단요. 개기단은 아니 적절치 않은 표현 발음을 같고요. 개기단요. 한국말이에요. 사전에 있는 겁니다. 아니, 공주파 방송에서 발음 그런 발음 아니 그 유의하세요. 사전에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예. 좀 순화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최진봉 교수님 이게 순순히 이 명예로운 퇴진을 택하지는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사태다, 비상 상황이다. 왜냐하면 당헌 단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대표가 권리됐을 때,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예. 두 번째 비상 상황일 때.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국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어요. 비상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인용한 게 뭐냐면 대통령 문자예요. 대통령이 자 내부 총질하던 대표가 나가니까 당이 많이 좋아졌다. 그럼 비상 상황 아닌 거 아니냐? 당이 좋아졌다며 이게 무슨 비상 상황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를 이용해서 대통령의 문자를 이용해서 지금의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빠르게 그 비대위 체제로 가려고 추진하는 모든 것이 본인을 쫓아내기 위한 네.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어떤 작업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비상 상황이 맞는 게 네. 그 대통령 문자에서도 나왔지만 내부 총질하는 여당 대표가 역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거가 비상 상황이에요.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대표. 그로 인해서 또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또 자기 정치하면서 이제 잘못 이끌어간 거 이런 게 다 총체적인 비상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로 인해서 이준석과 권성동 등 갈등으로 인해서 28%대까지 찍은 거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비상 상황이죠. 네. 그 원흉은 이준석에로부터 있다. 그다음 권성동 이렇게 내려갑니다. 따라서 비대위 설치하고 그럼요. 예. 전당대회도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당연히죠. 된다.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은 비상 상황이라고 보세요, 국민의힘 아니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당이 그러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이봉규 그렇죠. 선생님하고 비상 동일한 상황이죠. 생각을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걸 비상 상황이냐? 오늘 이 계속 말과 동의를 하네, 그러니까 동의를 나한테. 하기 싫다고요 저는. 근데 어쨌든 당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럼. 여당이 맞아요. 예. 개판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대로 안 순화 좀 돌아간 거 합시다. 분명해요. 예, 예, 저 알겠습니다. 공중파 방송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순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안 지상파 돌아가고 방송에서 있어요. 그걸- 아니 이게 봉숭아학당처럼 이렇게 지금 최고위도 그렇고 최고위 그 대표하고 최고위나 싸우고 뭐 손뿌리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대체. 그래서 저는 분명히 문제 있는 거 맞아요. 문제 있는 거 맞고 윤석 대표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당이 더 내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윤석 대표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그래도 뭐 일부러 그렇죠. 동의를 안 할 일부러 그럴 필요는 필요까지는 없다고 없지 봅니다.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예. 들기도 하고요. 이제 예. 나하고 한 1년 하잖아요. 네. 저 양반 우파된다. 지금 반쯤 넘어왔어요. 왜 조금 이러세요? 넘어왔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자, 그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반발 이런 것들이 비대위 전환을 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뭐 영향 없다고 보는 거의 거예요. 없다. 이준석의 지금 그런 발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쫓겨나는데 자기 세력을 이제 구축을 해서 그래서 지금 전국 팔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전당대회 열리면은 전당대회가 징계 전에 열리면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네. 징계 끝난 다음에 열리면 다시 말해서 6개월 후에 만약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그때 한번 쫙보고 자기가 다시 출마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자기 세력 모아서 신당이라도 창당해야 되니까 자기 정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자,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면담하자는 윤 대통령 결정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 생각 더 살펴봅니다. 만나나 마나 답답합니다. 국익이 우선 내 마음이야. 변명도 웃겨. 말로만 국민. 한심 또 한심.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한 줄평. 잘 좀 해라 좀. 예. 아 이건 저희 파발마 두 분께 온 문자 같습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가 신경 두 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검경의 수사는 국기문란 행위다 이러면서 정치 개입 의도를 거론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기문란을 위한 건
그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문란시키는 그런 행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경찰과 검찰을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월 중순에 그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걸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한참 전에. 근데 이게 그 대표 경선이 8월 28일 날 이루어지거든요.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중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사건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더 수사를 해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번에 또 그 A 모 씨라는 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셨는데 그분 관련된 수사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을 시간을 정해놓고 왜 하필이면 또 그리고 경선 중간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정치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본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어떤 수사가 이봉규 아니냐.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네 번째 하여튼 관련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면은 이게 목숨 잃기 전에 경찰에서 발표한 겁니다. 8월 중순에 수사 결과 내놓는다고. 그래서 피치를 올려서 막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이 법카 의혹에 이 사람이 핵심 참고인이라는 게 또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무슨 자기 수사하면 국기문란인가? 아니 지금 비리라든가 이 의혹들이 너무나 터지고 참고인도 너무나 많고 법카 130군데나 압수수색했어요. 왜냐하면 법카 사용한 데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개인 카드로 이 숨진 이 사람이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다음에 법인 카드로 돌려막기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기도 돈입니다. 그걸 뭐 샌드위치 등 뭐 여러 가지 130군데나 드셨더라고요. 하여튼 많이도 드셨어. 근데 그런 수사를 결과를 전당대회 이후에 내놓으면요 안 되는 게 당 대표가 만약에 되면은 당 대표를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야당 탄압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수사 결과를 내놔야 이게 공정할 거다. 이렇게 경찰도 고육지책이죠. 하여튼 정치 수사가 아니다. 그렇죠. 수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한 말씀드렸잖아요. 20초만 왜 경찰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의원과 연관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지금까지 피치를 올리다 보니까 피치를 올리다 보니까 너무 강압적인 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지고 정치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때 당시 수사가 끝나면 그때 발표하면 되는 거지. 왜 8월 중순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아까 청취자도 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자 결국 낸시 펠로시와 면담하지 현재까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5글자로 듣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계획이 없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창의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가 났습니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전부 다. 자, 이봉규 박사님 해주세요. 3, 2, 1. 속국 아니유. 그러면 안 돼. 뭐라고 그러셨어요? 속국 아니라고. 동맹국이지.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꼭 나갈 필요 없어요. 속국이 아니유. 속국 아니유. 속국 아니유. 그럼 충청도유. 알아시오.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이봉규 시사평론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